안녕하세요. 라이프에드 한나쌤이에요. 자,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근육량을 늘리는 것과 체지방을 줄이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나 몇몇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오늘 한번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한나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근성장과 체지방 감소는 완전히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신체는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을 녹여서라도 에너지를 만들고, 반대로 에너지가 풍부할 때는 잉여 에너지로 근육을 키우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부족하게 섭취하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근육량이 적은 초보자의 경우 초기 근성장 속도가 빠르고 절대적인 근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14명의 비만 여성한테 오직 800칼로리의 에너지 섭취와 운동을 진행했을 때 근육도 늘고 체지방도 줄어들었죠. 그러나 이런 경우 근육량이 표준 정도만 돼도 근성장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보자가 아니라면 근성장과 체지방 감소를 노리는 게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헬스를 즐기는 48명의 성인 남녀에게 체중 키로당 3.4g의 단백질을 섭취시키면서 운동을 시행한 결과 체중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초보자가 아니어도 식단을 통해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근래 가장 핫한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인 간헐적 단식은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 성공률이 높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는 다이어트에도 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34명의 헬스인에게 첫 식사는 오후 1시, 두 번째 식사는 오후 4시, 마지막 칼로리 섭취 시간대는 오후 8시, 그 후 16시간 동안 단식을 시행하고 주 3회 표준화된 근력 운동법을 시행해본 결과 체지방은 크게 감소하고 운동 능력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근성장이나 근력 향상이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체지방이 확실히 줄어들고 아디포넥틴 수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착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디포넥틴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줘서 비만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인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즉,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병행한 결과 단순히 체지방만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근육도 약간 늘리면서 살도 안 찌는 몸 상태로 바꾸어 버린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육량을 늘려주고 체지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들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만능이라는 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논문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의 호르몬 수치를 보면 일반적인 다이어트와 비교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근성장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사실 다이어트 상황에서 운동을 하는 건 몸에 꽤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유지가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고단백 식단은 신장과 간, 그리고 뼈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장기적인 고단백 식단은 신장의 여과압을 늘려서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게 되며 간 수치도 높여서 각종 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단백 식단으로 인한
혈액에 산성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까지 유발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운동 초보자이거나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거나 초고단백 식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초고단백 식단은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간헐적 단식과 고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평소 식단 관리를 잘해서 적절한 체지방을 유지하며 몸을 만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쌤과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안녕!